네, 강프로입니다. 자, 이수페타시스 보겠습니다. 이수페타시스가 지난주에 하락폭을 조금 키웠죠. 근데 고가 돌파가 나왔습니다.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려요. 주식시장은 가격이 먼저 실적이 좋아지기 전에 가격이 올라간다는 건 실적이 좋아진다고 보는 거나 마찬가지고요. 실적이 좋아지는 과정에서 우리는 가격이 먼저 뜨기 때문에 타점을 잡는 게 중요하다. 그러면 타점을 잡기 전에 무언가 이유를 한번 찾아보죠. 왜 올라갈까요? 엔비디아가 강하기 때문에. 엔비디아가 강하면 어디까지 연결이 돼 있죠? 하이닉스가 강하다, 또는 삼성전자가 강하다, 그리고 한미반도체가 강하다, 그리고 이수페타시스가 강하다. 왜? 여기 뭐 만들어요? GPU. 그쵸? GPU엔 뭐가 필요해요? HBM. 이 모든 거에는 뭐가 필요해요? PCB. 그래서 요즘에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 그쵸? 전력 효율이나 뭐 열 관리나 이런 부분을 높이기 위해서 뭐가 나옵니까? 유리기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그것에 대한 수혜주가 SKC 소재 분야를 맡고 있죠. 그렇죠? 그래서 SKC가 최근에 어때요? 강하다. 실적이 나왔나요? 그것 부분에서 아니요. 아직 안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어때요? 강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가격이 먼저. 그럼 이수페타시스도 여기 3월 달에 다시 고가를 돌파하는 것 자체가 지금 상황에서 보잖아요. KC 이것보다 약해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 23년도의 움직임을 보면 어떻게 됩니까? 훨씬 더 강했기 때문에 매물 소화를 해야 되는 시간이 더 필요할 뿐이다. 근데 그 소화가 끝났다. 확인하고 매매를 해야 되는 그런 구간에 왔다. 자,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주식시장에서의 시세 원리는요. 가격이 먼저 뜹니다. 왜? 돈이 들어와서 움직이니까. 돈은 뭐예요? 냄새를 잘 맡죠. 냄새는 뭐예요? 앞으로 좋아지는 무언가의 내용들. 그래서 우리가 자꾸 호재를 찾는 거잖아요. 야, 어디서 무슨 정보 있는데? 이렇게 찾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중요할까요? 아니요. 가격이 먼저 다 반영을 한다니까요. 자, 그렇지 않았다면 자, 내용 보세요. 이수페타시스가 이쪽 구간에서 그쵸? 5월달, 6월달, 7월달, 23년도에요. 이런 시세를 낼 수 있었을까요? 실적 보겠습니다. 증명을 하는 거예요. 가격이 먼저 뜬다는 걸. 자, 내용 보세요. 이수페타시스의 23년도 실적. 여기 나와 있는 건 24년 12월 2라고 적혀 있죠. 에스티메이트라고 예상치입니다. 예상치. 1,004억. 예상치 1,004억 잡혀 있는데 올해 실적이 1,004억이 찍히더라도 22년도 1,116억의 실적에 못 미칩니다. 근데 23년도의 실적 어때요? 622억. 50% 정도의 역성장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23년도에는 주가 상승폭이 어느 정도까지 나왔나요? 여기 보세요. 이수페타시스죠? 23년 초에 가격대를 보면 대략 한 6천 원 정도에서 4만 원까지. 그쵸? 10배가 뭐 한미반도체처럼 10배가 올라간 건 아니지만 AI 반도체에서의 수혜를 톡톡히 봤다. 근데 많이 올랐다 보니까 조정폭도 커졌고 조정폭이 커졌기 때문에 매물대도 많이 쌓였기 때문에 지금 올라오는 구간에서도 막대한 자금이 필요했다. 그 막대한 자금이 하루에 6천억 정도의 자금입니다. 그런 구간에서 SKC는 고가 매물이 아무래도 이수페타시스보다는 희석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최근에 강한 겁니다. 하지만 기판, PCB 관련된 유리기판 관련된 대장은 이수페타시스일 수밖에 없고요. 이수페타시스는 엔비디아에 직납을 하고 있다. 이 구간에서 우리가 봐야 되는 건 한 가지 내용이라는 거죠. 실적이 좋아질 때까지 주가는 올라가고 아직까지 실적 개선에 대한 부분이 이수페타시스까지 내려오지 않고 있다. 그리고 실적 개선에 대한 부분이 한국 시장 기준에서는 먼저 오는 게 어디예요? 삼성전자. 그리고 하이닉스. 삼성전자 실적 나왔죠. 굉장히 좋게 나왔습니다. 근데 1분기 실적을 예상치를 1조 원이나 상회해서 그 실적이 발표됐는데 1분기 실적을 4분기에 다 때려 넣는다고 하더라도 어느 정도까지입니까? 24조 원이 24에서 25조 원. 근데 삼성전자의 사상 최대 실적은 55조 원에 가까워요. 이 정도가 나오더라도 50%만큼을 못 채우는 수준이다. 그렇죠? 앞으로 실적이 늘어나겠지만 그러면 우리는 이수페타시스는 지금 떨어진다고 피해야 될 게 아니라 떨어질 때 내가 타점을 잡고 매수해야 되는 환경을 만드는 게 중요하다. 이게 핵심적인 내용이에요. 베이스로 잡는 건 SKC로 잡을 수도 있겠지만 기본은 엔비디아의 강세다. 그래서 미증시에 대한 움직임을 보잖아요. 어때요? 가장 많이 오르고 가장 시가총액이 높은 엔비디아까지도 아직 시세가 죽지 않았다. 지금 미증시 높습니다. 한국 시장보다 훨씬 높아요. 근데 빠지나요? 안 빠지잖아요. 왜? 엔비디아가 가고 마이크론이 뒤를 받쳐주고 인텔도 휘청휘청하지만 그래도 무언가 버티고 있고 그리고 이쪽에서 계속해서 투자를 하고 있는 기대감이 있는 메타, 마이크로소프트 그쵸? 이런 쪽의 시세는 지속될 수 있는 상황을 계속해서 만들어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타점 이런 부분을 다 이해할 수 있는 게 그리고 돈으로 바꿀 수 있는 게 타점에 대한 부분이다. 그래서 지금 중요한 건 내가 얼마에 잡는지 그 내용이다.
이수페타시스의 가격과 단기 보유 전략이죠. 단기는 2주입니다. 2주 안에 내가 수전환을 할 수 있는 것, 그리고 수익 전환을 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가격을 잘 잡아야 된다. 그래야 내 심리가 안정이 됩니다. 2주 안에 내가 수익 전환을 못 시키잖아요. 그러면 정말 심리가 흔들려요. 이건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쵸? 그래서 지금 중요한 건 단기 보유 전략, 2주 안에 수익 전환 시킬 수 있는 가격대. 이건 가격이 먼저 반영하는, 지금까지 제가 원리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가격이 먼저 반영하는 주식시장의 특성을 이용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구독과 좋아요 이 두 개 눌러주시고요. 이수페타시스를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이수페타시스의 가격과 단기 보유 전략을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이수페타시스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가격과 단기 보유 전략을 다 공유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가격에 대한 부분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는 거고, 이런 부분을 이해했을 때 어느 정도의 성과가 나오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조작이 불가능한 화면이다라는 걸 보여드리기 위해서 제가 조회를 누르면서 보여드리고요. 실제 제 계좌 수익입니다. 실제 기간은 1월 1일부터 4월 5일까지 3개월 동안의 제 계좌 수익이다. 630%. 그리고 이 내용에 대한 부분은 아까 전에 말씀드렸죠. 주도주를 해야 돼만 이런 정도의 수익이 가능하다. 주도주를 매매하지 않으면 이런 수익이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실제 주도주를 했다는 건 시장 수익률을 월등히 상회했기 때문에 이건 그냥 당연한 거다. 그렇죠? 그리고 계좌 수익은 손실 부분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이렇게 계좌 인증을 할 수 있는 투자자는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 내용을 토대로 우리가 종목군에 대해서 제가 다 보여드릴 텐데, 종목군을 어떤 걸 공략했을 때 이런 매매가 가능한지 보겠습니다. 자, DI입니다. DI도 HBM 관련주예요. 그런데 언제 매수했습니까? 3월달 초 돌파 구간 매수했을 때 18%, 22% 단기간에 다 끝내죠. 그렇죠? 이런 타점을 잡을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뒤에 봅시다. 내가 판 것보다 올라가는데도 불구하고 돌파를 확인했다는 거죠. 매수했을 때 어때요? 금요일날 시장 급락 나왔습니다. 그럴 때도 26.78%의 수익. 그렇죠? 돌파 구간을 공략했을 때. 그리고 이런 부분을 제가 여기 소통방에서 다 공개를 합니다. 자, 3월 11일자 내용이 있는데, 자람 테크놀로지, HLB 제약. 근데 장시작 전 시장가 매수 시가 체결시키겠다는 거죠. 자, 내용 봅니다. 자람 테크놀로지 보세요. 돌파 구간 몇 프로? 74.8%. 3일 걸렸습니다. 이제 또 돌파를 확인했으니까 다음 주에 매수 타점 잡아야겠죠. 이것도 다 반도체입니다. 유로모픽 쪽. 그렇죠? 자, 오늘 그리고 4월 4일, 4월 5일 움직임 보더라도 어때요? 하나머트리얼즈, 한양디지텍, 테스 전부 다 반도체입니다. 하나머트리얼즈. 금요일 날 한국 시장 급락 나왔고 목요일 날 미증시 급락 나왔습니다. 근데 어떻게 됐나요? 주도주는 강하다. 0.8%밖에 빠지지 않았어요. 저는 돌파 구간에 공략을 했을 때 보유가 가능하다는 거죠. 그렇죠? 이런 부분을 소통방에서 공개를 하고 있고, 그 밑에 한양 디지텍 이런 종목을 보더라도 어떻습니까? 4%. 금요일 날 반도체가 다 빠졌는데도 불구하고 4% 정도 상승세. 근데 4월 들어서 돌파 구간이기 때문에 공략을 했죠. 타점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런 부분을 소통방에서 다 공개하고 있으니까 구독과 좋아요 이 두 개 눌러주시고요.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소통, 자 소통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소통방 입장 링크를 순차적으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종목을 하는지가 중요한 거예요. 반도체 중요하죠. 이수페타시스 다음 주부터 무조건 봐야 돼요. 여기 보니까 뭐가 보입니까? 무조건 돌파 구간에 하잖아요. 이거는 아직 진행 중이니까 높지 않다고 볼 수도 있지만, 아까 전에 제가 완료된 종목들 있죠. 뭐 네페스, 아크, 그쵸? 뭐 DI도 다 보여드렸는데 어떻습니까? 어때요? 올라가고 확인이 안 되니까 그냥 안 사죠. 근데 2월 달에 돌파 구간 상한가 한방 그 다음날 매도 32% 수익, 이런 수익을 내야 나만의 수익 모델이 완성이 된다. 그래서 가격대가 정말 중요하다. 그렇죠? 이런 매매를 하기 위해서는 와서 배우세요. 이거 다 무료로 진행합니다. 그래서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요.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소통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내용 정리 한번 할게요. 주식시장은 미래 가치를 가격이 먼저 올라가면서 결정이 난다는 거예요. 그러면 올라간다는 가격대가 있다는 건 어떤 부분이 발생한다는 겁니까? 가격대가 올라간다 그럼 뭐가 발생해요? 앞으로 실적이 좋아진다는 내용이 있는 거예요. 만약에 그 실적이 좋아진다는 내용이 안 나와요. 어떻게 돼요? 폭락 나옵니다. 언제? 올라가고 나서. 그럼 우리는 올라가는 종목을 해야 되는 게 그냥 당연한 거예요. 그렇죠? 이 부분을 반드시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이것에 대한 이해가 되었을 때만 나만의 수익 모델이 만들어진다. 나만의 수익 모델. 그리고 그런 부분을 소통방에서 공개하고 있으니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소통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모든 부분을 익힐 수 있고 시세 관련돼서 이해할 수 있는 소통방, 그리고 타점 공유를 받을 수 있는 소통방에 대해서 제가 이수페타시스 타점 다음 주에 잡을 겁니다. 그런 부분도 소통방에서 다 공개를 할 테니까 모두 들어와서 배우세요. 자, 그리고 지금 상황의 대입 부분 그래요. 지금 강한 종목군들이 4월과 5월 달에 주도주가 된다. 그쵸? 왜? 올라가는 종목 사라 그랬잖아요. 왜? 이런 성과가 나오니까. 그러면 그 종목군들을 어떻게 분류해서 어떻게 판단하고 어떻게 매매할지를 제가 다 이해를 시켜드리도록 할 테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고요. 모든 분들이 성공 투자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자, 24년도가 돼도 여전히 시장은 녹록지 못합니다.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건 어쩔 수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수익이 나는 종목들의 구조는 변하지 않습니다. 즉 대시세 종목에 대한 구조는 변하지 않는다는 거고, 실제 제가 소통방에서 지속적으로 이야기를 드리고 있는 내용도 대시세 종목이나 시장 주도주를 공략하는 건 철저하게 가격 분석을 하라고 이야기를 드리고, 가격 분석 이후에는 이슈에 대한 파악, 그리고 이슈를 파악하고 나서는 다시 내가 얼마에 매수할지 그 타점에 대한 부분을 지속적으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생각해 보세요. 1월 달에 시장이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어려운 상황에서의 어떤 종목들이 강했냐 보면 반도체와 그리고 바이오입니다. 자, 실제 여기 보면요. HLB에 제가 실제 매매한 내용을 띄워놓고 보여드리고 있는데 1월 22일부터 매매를 시작해서 4일 동안 31%의 수익 마감이 됐고요. 그리고 여전히 신고가 종목입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어보브 반도체, 이름을 보시다시피 반도체 종목이죠. 그리고 AI 반도체는 지속적으로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종목도 신고가를 먼저 달성한 이후에 제가 21%의 단기간에 21%의 큰 수익을 내고 마감이 됐습니다. 다시 재공략을 준비하고 있고, 이런 부분은 소통방에서 다 공유를 해드립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코세스. 자, 코세스 같은 종목도 당연히 그쵸, 신고가 종목이고요. 그리고 반도체 종목입니다. 이 종목도 영업일 기준에서 이틀 동안 대략 한 15%의 수익 마감이 됐습니다. 내용을 한번 보시면 어떻습니까? HLB를 포함해서 30%, 20%, 15% 이런 식의 수익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데, 이 세 종목 모두 다 신고가 종목이고 1월 달에 시장이 약세를 보이고 있는 구간에서도 강했었던 그런 종목입니다. 특징점이 하나 있는데 그 이슈에 앞서서 가격이 먼저 반영했다는 거죠. 자, 근데 그게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이라고 하죠. 그 종목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은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릴 텐데, 그렇게 제가 가격을 먼저 보고 이슈에 대해서 파악하는 이유는 결과적으로는 큰 시세를 먹기 위한 사전 준비 작업입니다. 실제로 큰 시세를 먹기 위해서 사전 준비 작업을 했을 때 여기 레인보우 로보틱스 127%, 그리고 ISC 98%, 그리고 한미반도체 97%의 큰 수익을 내는 상황을 만들 수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소통방에서 진행됐는지, 그쵸? 그 상황을 제가 이야기를 드린 건데, 이런 상황도요, 당연히 신고가를 공략했을 때 가능한 겁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쵸? 정부 주도의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방안이 2월 달에 발표를 하고요. 그리고 2월 달에 발표된 내용을 토대로 주가가 움직이는 게 아니라 이미 움직인 내용이 있죠. 실제 이 내용은 크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실제 움직인 내용을 보면, 자, 기아차입니다. 실제로 12월 달에 신고가를 만들어 놓고 정부에서 입김을 불어 넣으니까 순식간에 기아차를 포함해서 현대차 같은 거대 기업들의 주가가 2주도 채 되지 않아서 40% 정도의 큰 시세를 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떤 종목을 봐야 될까요? 이슈를 파악해야 되는 것도 맞지만 철저하게 가격에 맞춰서 매매를 해야 되는 게 당연히 중요합니다. 정부가 주도하는 정책 방향이 있겠죠. 그 방향에 맞춰서 우리가 종목을 찾을 필요가 있다. 자, 그러면 답이 나왔습니다. 정부가 주도하는 방향에 맞춰서 제2의 기아차를 찾는 게 지금은 중요하다. 근데 정부 정책의 방향에 맞게 가자. 그랬을 때 앞서서 제가 보여드렸었던 내용인 여기 레인보우 로보틱스 127%, 그리고 ISC 98%, 그리고 한미반도체 97%와 같은 수익을 낼 수 있습니다. 물론 시간에 대한 부분은 최소 2주의 시간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최장 3개월 안에 끝내야 됩니다. 자, 기아차의 시세를 보셨던 것과 같이 2월 달에 정부 정책의 방향이 결정되고요. 바로 3월 달이면 시행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거기에 맞춰서 당연히 종목을 찾아야 되고, 제가 제2의 기아차를 찾아놨습니다. 제가 아까 전에 소통방에서 이야기를 드렸었던 내용 다 공개를 해드렸는데, 그 내용처럼 종목만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상단에 있는 제 전화번호로
대시세. 자, 대시세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정부 정책의 방향에 맞는 종목을 모든 분들에게 무료로 공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원하는 건 채널 성장이 목적입니다. 자, 그래서 구독과 좋아요 꼭 좀 부탁드리고요. 모든 분들이 정부 정책에 맞는 방향으로 매매를 이어가서 큰 수익 보셨으면 좋겠습니다.